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살짝 과제랑 이런 거 마무리하느라 나올 시간을 살짝 한 5분 정도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트리 약속이 있는 날이라 시간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5분 정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를 해주니까 신속하게 걸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비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챙겼고 막 덥진 않네요. 다행히 오늘은 해가 껴서. 얼른 가보죠. 제가 빨리 가야 되는 날은 걸음이 빨라서 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 그동안 찍어놨던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막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의 한 달치 가량이 밀려 있어요. 찍기는 계속 찍는데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른 차근차근 올려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되는데 매일매일 할 시간이 나진 않네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루에 조금씩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영상 아침 저녁으로 찍고 그 2개 올리는 거, 그리고 뭐 제목 따는 거, 뭐 세팅하는 거, 유튜브 세팅하는 것도 그냥 버튼 누르면 되긴 하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한 달치가 쌓였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3일 이상 찍으니까 평균적으로 3일이라고 쳐도 일주일에 6개 영상 정도가 이제 몰리는데, 그게 한 달 치면은 24개, 5개 되거든요. 그거를 또 한 번에 쭉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중에 그걸 보면 한 달만 지나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큰 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다른 일들은 그게 크겠어요. 그래서 참 매일매일 성실히 꾸준히 한다는 거에 대한 또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친구들 그 인터뷰 도와주면서 한 친구랑은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What is your achievement?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What's your achievement? 그러니까 achievement 하면은 이제 성취 같은 거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럽고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성과가 있어? 이루어 놓은 게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그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는 진짜 어치브먼트가 뭐지? 그 뜻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가지고 횡설수설했는데 다시 이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답을 이번에는 준비해 가겠다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썼거든요. 그거 보고 읽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뭔가 이룬 성취라고 한다면, 나는 지난 15년간 이 업계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왔다는 거. 그래서 성취라고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취인데, 나는 그 시간을 대부분 이제 혼자 1인 제작자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한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저기 꼭대기부터 저기 아래까지,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납품하는 것까지 다 내가 혼자서 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거를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뭐
배터리 충전하는 걸 챙긴다든지, 촬영 가방을 싼다든지, 현장 가서 삼각대를 펼친다든지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내가 챙겼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냥 보면 어렵지 않은 것들, 하나도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배터리 충전하는데 무슨 뭐 머리를 써야겠어요. 그리고 뭐 삼각대 펼친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매일매일 하다 보니 그 지루하고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어떤 제2의 본능처럼 내 몸에 있게 되더라. 세컨 네이처라고 하더라고요. 내 몸에 그냥 내 원래 있던 팔다리처럼 움직이게 되더라. 그게 지금 이 수업에서 너네들이 보는 나의 어떤 익숙함, 나의 어떤 능숙함, 능란함 원천인 거다. 그러니 나는 15년간 그걸 쉬지 않고 삼각대를 접었다 펼쳤다 했고, 거기서 오는 아주 사소한 실수, 아주 사소한 주의점들도 나는 자연스럽게 파악을 했던 거고, 그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수준을 넘어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수준까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지경에 이른 지금의 나를 보고 너네들이 우아하고 놀라는 그것의 원천은 진짜 지루하고 정말 매일 반복돼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그냥 했던 거다. 이제 이런 말들을 제가 인터뷰에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얼마 전에 릴스에서 이런 거 모아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해 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떤 탑에 오른, 각 분야의 탑에 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냥 해, 그냥 하라는 거죠. 하나같이 이제 그 사람들은 비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가수 비가 때로는 너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대요. 뭐 운동을 간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너무 그게 하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한대요.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좋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그게 나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하기 싫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그 외국의 영국 출신의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닥터 스트레인지나 셜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디서 연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엄청 피를 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너무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냥 하라고, 제발 그냥 하라고, 제발 좀 그냥 하고 뭐가 됐든지 하라고. 어찌 보면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그리고 매일 하는 거,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그런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유튜브 하루에 한 편씩만 올리는 거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꽤 힘든 일이고, 그거 한 달 동안 밀리면 한 번에 하는 건 더 힘든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하는 그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게 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매일매일 작은 일을 하는 거는 그 순간에는 쉽잖아요. 쉽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고, 쉽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저는 하는 편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내가 좀 늦은 것 같아, 조금 내가 늦었어, 오늘 못했어, 그래서 매일매일 하던 게 끊겼어,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안 하는 것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더 낫다, 늦었어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유튜브 밀린 거 들으셨죠? 한편으로 그거를 안 밀리고 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고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조차도 힘든 거고, 그걸 지키는 건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해온 분들,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지만 새해에 어떤 되게 작은 일을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그걸 만약에 7월인 지금까지 해오셨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뭐 예를 들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꼭 마시기로 했어, 깨끗한 물 한 잔을 꼭 마시기로 했어, 뭐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있다고 치면,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다?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것조차 힘들거든요. 저는 새해 들어가지고 뭐 딱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저는 사실 새해 다짐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이제 캐나다에 왔고, 저도 그때는 막 저 아내 아이 막 시차 때문에 막 정신 없었을 때고, 말도 안 될 때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은연중에 제가 했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빠지지 말자, 뭐 엑스트라로 이제 뭐 토요일에 하는 뭐 캡스톤 가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는 못 가더라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추가적인 거라도 최소한 정규 수업은 빠지지 말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수업에는 가자. 이게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있던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지금 1월 첫 학기 개강일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안 가는 수업도 저 혼자 출석한 경우도 있고,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그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동안 이제 학교에 걸어왔습니다. 13분 걸렸네요. 네. 가서 잘 받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꾸준하고 성실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7월이고, 뭐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8월쯤 되겠지만 8, 9, 10, 11, 12 4달 동안 뭔가를 한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작심삼일이라 그랬고, 100일 동안 뭔가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웅녀랑 호랑이랑 마늘이랑 쑥 먹고 100일 동안 버틴 거 아니에요? 그죠? 100일이면 저 전설 속에서는 동물도 사람으로 변하는 기간이죠. 사실 전설이면 한 3일 먹었다 그러면 이제 뿅 하고 변할 수도 있는데, 전설에서도 야 이거 진짜 힘들게 표현하려면 며칠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100일이면 진짜, 야 이건 진짜 빡센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100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작하기 너무 좋은 때라는 거. 오늘부터 또 뭔가 매일매일 하면 우리 12월 31일에 그래도 되게 뿌듯할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때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오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가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뭐 어떤 영상을 만들든 글을 쓰든 할 때 계속 염두해 두고 있는 거, 혹은 이제 계속 신경 쓰는 거가 바로 갈등입니다.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영화를 배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쓸 때 그 전체적인 어떤 이 큰 이야기에 큰 갈등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이 된다. 그래야 볼만한 이야기가 된다.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구성하는 매 씬이 있잖아요. 매 씬마다도 그 어떤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을 이제 그 씬 안에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웁니다. 어떤 씬이든 갈등이나 혹은 뭔가 문제가 없는 씬은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고 배워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보는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할 것 없이 어떤 것이든 다 갈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1박 2일 뭐 지구 오락실, 나영석 PD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출연자들과 어떤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죠. 혹은 출연자들끼리의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걸 게임으로 승화시키죠. 게임을 통해서 갈등을 만들죠. 예를 들어 기상 미션 같은 거를 할 때 밤새 뭔가를 이제 뭐 지키게 한다거나 할 때, 그거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망가뜨리려는 자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유명한 거지만 제작진과 출연자 간에 어떤 3종 경기, 뭐 족구 경기, 탁구 경기, 단체 줄넘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누가 야외 취침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갈등 구조죠. 그런 게 있을 때 시청자는 되게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누가 이길까, 누가 밖에서 자게 될까, 어떻게 이기게 될까, 그 갈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흥미를 느끼죠. 그게 마치 내기와 비슷한 거예요. 경마장 가서 어떤 말이 이길까에 돈을 거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말이 내가 돈을 건 말일 때 훨씬 더 그 흥분도는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큰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더 흥미롭고 몰입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텐츠를 찍을 때 제가 집에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이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쭉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갈등이 없나? 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풀어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고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역순으로 이제 생각해서 주제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영상을 만들 때의 어떤 주제를 잡는 기본이라고 배워왔고,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개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이게 되게 큰 갈등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이건 되게 별거 아닌 갈등이라고 느끼는데,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되게 큰 갈등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저는 이 주제가 흥미로운 주제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건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가진 이 취향, 제가 가진 이 갈등에 대한 어떤 크기, 이런 게 다른 사람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막 와 되게 재밌다 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재밌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와 이거는 별론 것 같아, 이거는 흥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되게 막 열광하기도 하고, 참 그게 잘 안 맞는 게 저한테는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일이기도 하죠. 그게 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제가 그냥 아무거나 생각해도 사람들이 다 공감해주고 다 재밌어 해줄 수도 있잖아요. 참 아쉽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런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자리 잡은 취향은 그게 잘 바뀌거나 그게 자 이렇게 교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 끝까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고, 제가 안 좋아하는 건 끝까지 제가 안 좋아하는 걸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게 또 좋은 점도 있죠. 왜냐면 취향이 확실히 있다는 건 어떤 매니악한 것들 만들기 좋다는 거고,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은, 저는 어떤 갈등이든 갈등 구조적인 거를 막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장소가 옮겨지면 그걸 한 씬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통 이제 한 씬이라고 하고, 드라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장면이 이제 시작되고 끝나죠. 보면 모든 장면은 다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무슨 사건들이 다 조금씩 있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모여서 큰 사건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 갈등을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매 순간 매 다른 장소마다 어떤 사건을 겪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만 해도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이 길을 카메라 촬영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되고 드라마가 되려면 저 여기서 무슨 사건을 겪어야 돼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씬이에요. 뭐 차 사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가 날 막 빡 쳐가지고 어깨빵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큰 사건을 겪는다? 그럼 누가 제 이제 팬트리에서 가져온 이 장바구니를 발로 차가지고 막 이제 음식이 막 밖으로 막 튀어나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막 끌고 나가겠죠. 근데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장소로 옮겨갈 때마다 겪냐고요. 보통은 저처럼 이렇게 집에 갈 때 거의 아무 일도 안 겪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거나, 문이 열렸더니 갑자기 원수를 만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물론 드라마가 매 씬마다 그런 사건들을 겪고, 그런 사건을 안 겪는 씬은 없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야 밀도도 높고 이탈률도 적고 다 아는데, 왠지 저는 그냥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씬들도 모이면 인생이란 게 되듯이 아무 사건이 없고 너무 평범하고 루즈하고 평화로운 씬들이 모여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혀 실험적이지 않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현업에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언가 일이 이제 인생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좀 밍숭맹숭한 평양냉면 같은 느낌일 수도 있죠, 제가 만드는 것들은. 근데 평양냉면도 매니아가 있듯이 제 영상도 매니아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촘촘하게 갈등이 잘 짜여진 그런 드라마, 닭도리탕 같고 아주 매콤한 떡볶이 같은 그런 드라마, 또 좋은 드라마지만 평양냉면 같고 심심하고 간이 슴슴하게 된 그런 음식 같은 것도, 나물 같은 거 참기름 듬뿍 쳐가지고 무친 거 말고 그냥 본연의 자연의 맛 같은 그렇게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회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회 한 점 먹을 때 제일 처음은 아무것도 안 찍어 먹거든요. 입이 이제 깔끔한 그 상태일 때 그 회의 향과 맛과 식감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냥 맨 입에 한 입 먹을 때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본연의 어떤 그런 오리지널리티 같은 것들을, 자연의 맛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얘기하는 사이에 꽤 많이 왔네요. 내일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요즘은, 오늘도 저희 반에 몇 명 왔지? 출석 한 5명 했나? 6명 했나? 그마저도 한 반은 중간에 가고. 아무래도 지금 오늘 수업이 이 컴퓨터 그래픽 수업이다 보니까 아예 이 분야를 안 하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또 물론 뭐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현업을 겪어봤으니까, 모두가 다 영화를 하고 뭐 다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사실 진짜 리얼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90%? 80% 이상은 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죠. 제가 뭐 영상 만든다고 제 문서 작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지 않듯이, 영상의 여러 분야도 다 조금씩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는. 물론 캐나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다 가르친다는 거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분야들을 다 다룰 줄 아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그냥 시간 내는 것도 아니죠. 학교 그냥 다니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 그리고 학교 생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도움이 반드시 되는 날이 올 텐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는 그게 강해서 아예 안 들어오는 친구가 거의 4분의 3 이상이에요. 몇 명만 앉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나마 앉아있는 친구들도 반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들으면 어려운 일이긴 하죠. 자꾸 듣고 익숙해지면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저는 저대로 그냥 열심히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네요. 마지막 수업. 내일 오전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쉬고 내일 또 수업을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은 토론토에서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